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벌써 2013년 마지막 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 해 잘 정리하고 계신가요? 오늘 밤이나 내일이면은 또 새해 인사 문자 보내실 텐데 어떤 말 쓸까 고민되시죠? 한때 TBCF에서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이 나와서 유행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부자, 누가 부자일까요? 지금까지는 3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매겨졌던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기준이 1억 5천만 원 초과로 낮추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자 증세라고들 하는데요. 그럼 과표 구간이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대략 1년 소득이 1억 8천만 원에서 2억 원이 되는 사람은 부자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 정도면 부자인 것도 같고 또 아닌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 증세라는 말보다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부담 증가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부자,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버는 돈이 적어도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면 부자일 수도 있고요. 또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면 부자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요즘엔 그러시더라고요. 부자는커녕 빚만 없어도 좋겠다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2부 경제 핫이슈에서는 정부 협동조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3부에서는 어제로 끝난 철도 파업이 남긴 숙제, 이제부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에 안착을 하면서 마감이 됐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쉬움이 많았을 거고요. 굉장히 또 힘들었던 국내외 증시 여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새로운 계획을 세워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물론 시장의 흐름은 귀신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해보면서 내년에는 어떤 전략을 짜보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귀신보다 잘 전망해 주실 수 있으세요?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증권사들은 항상 장밋빛 네. 전망을 내놔요. 그래서 네네네. 올해는 2,50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네. 이렇게들 얼마 전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기대는 네네네. 많이 미치지 못했잖아요. 네. 올 한 해 어땠는지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증권사는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시황이나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장사하는데 음식점에 가서 이 음식 맛있냐고 네. 물어보면 아니요, 별로 그냥 좀 보통인데 잘 알아서 드세요, 이러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냉정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증권사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약간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올해 2013년에 대해서 좀 예측이 좀 강세론자들 입장에서 많이 빗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이 주식시장을 분석할 때 워낙 수출 중심형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해외 경기 상황들이 어떤지를 분석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을 잘하려면 해외 경기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올해 대체적으로 선진국 증시가 상당히 좋았고, 특별히 중심에 있는 미국 경기 상황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 상황이 이렇게 좋으면 세계 자본시장과 증시 상황도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한 것이죠. 그러면 한국 증시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부분인데, 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일치해서 비슷한 모습으로 갑니다. 커플링이라고 부르고 네. 하는데 올해는 비커플링이 났죠. 그러니까 그렇죠. 선진국 증시는 좋았는데 신흥국 또는 한국 증시는 거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것은 왜냐하면 양적 완화를 했고, 또 하나 미국 경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셰일가스를 통한 에너지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제조업
가격이 좀 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 좋은 게 미국에서는 잘 적용이 됐는데 해외 쪽으로는 덜 영향을 미친 것이고 그래서 좀 서로 좀 다른 궤적을 그리는 그런 네.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2013년 한국 증시 12년만 해도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2013년 증시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면 솜사탕 증시. 솜사탕이요? 예. 왜냐하면 네. 먹기 전에는 정말 맛있어 보이고 네. 기대감도 많이 하고 이렇게 먹게 되는데 먹고 나면은 뭐 허전하지 않습니까? 네. 배가 하나도 차지 않는데 2013년 증시가 딱 그 모양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데 네.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보니까 도대체 뭘 한 거냐 싶을 정도로 남는 게 없고 배가 차지 않는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통렬한 비판인데요, 솜사탕이라니. 예, 그렇군요. 근데 그 PB 팀장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부자들 네. 돈 관리는 어떻게 해주셨어요? 네, 대체적으로 저는 수음이 양가로 따져보면 네. 우정도 점수는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의 자산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대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중위험 중수익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추천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지난 몇 년간 이 중위험 중수익 쪽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실패 확률도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양호한 자산 관리가 됐었죠. 근데 직접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썩 성과가 좋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중위험 이 상품이라는 거는 대체로 어떤 것들이었나요? 대체적으로 그 예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이제 1년 네. 금리가 3%도 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 대신에 안전하지 않습니까? 예. 원금이 보장되고 이러는데 중위험 중수익은 그런 일반적인 1년 정기예금보다 약 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네. 원금 보장은 되지 않으면서 위험을 조금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하면 들어보신 분들도 몇 분 있으시겠습니다만 ELS, DLS 네. 상품이라든가 롱숏 펀드라든가 이런 상품들이 올해 그 금융상품 중에서는 최고로 좋은 그 성과를 낸 상품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오로지 이제 주식에만 매달리고 종목에만 네. 매달리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좀 나눠서 투자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금값은 또 많이 내리고요. 그다음에 네네. 채권이라는 것도 언제나 보면 이것도 항상 그냥 제자리 정도의 수익률. 네네. 안전하지만 그런 것 네. 같아서 어디다 또 분산을 네.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조금 그 분산 투자는 좀 필요한 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2010년, 11년만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라든가 유럽 선진국에 투자한다?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리먼 사태 났고, 그 다음에 그리스 사태 나고, 이렇기 때문에 선진국은 피해야 될 증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012년부터 선진국이 괜찮았죠. 네. 선진국이 약 한 13% 정도 올랐었는데, 2013년, 올해 와서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2012년까지만 해도 신흥국보다 선진국의 상승폭이 조금 미진했는데, 2013년 기준으로는 선진국은 무려 22.5%, 그리고 신흥국은 마이너스 5.7% 역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 기준인가요? 예. 전체적인 흐름 지수 기준인데 예. 그러니까 선진국 증시는 20%도 넘는 수익을 낸 반면 신흥국은 오히려 손실을 5% 보게 된 건데 2012년만 해도 선진국에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의욕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분산 투자를 잘 하신 분이라면 선진국 증시에서 굉장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당장 보기에 좋지 않더라도 향후에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리고 네.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쪽으는 일부 좀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사실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네. 좀 해서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금값 같은 쪽은 금이 그동안 2년간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2014년도에는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네. 그러면은 2013년은 솜사탕 증시였고요. 네. 2014년 증시는 어떻게 갈까요? 2014년 증시 한마디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네. 아까 솜사탕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참달의 증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달에요? 네네. 키위라는 거 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키위가 맛이 아주 좋죠. 근데 네. 이제 실제로 까기 전에 모양을 보면 호감도가 그렇게 생기는 과일은 아닙니다. 예. 겉모양만 봐서는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는데
싹 쪼개서 맛을 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2014년도가 딱 그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시작하기 전에 모두 2014년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많지 않고요. 그리고 과연 도대체 2013년 경험을 해보니 14년에 도대체 뭘 얻겠어?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증권사들은 여전히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2013년에도 그랬듯이 2014년에도 너희들을 믿을 수 없어. 뭐 이런 생각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선진국 증시가 호조를 계속하고 있다면 다음으로는 신흥국 쪽으로도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아마 2013년보다는 보기에는 좋지 않지만 실제로 먹어보면 내용은 좋은 해가 2014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장밋빛 전망을 주시는데요. 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희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굉장히 가라앉으셨네요. 피곤하세요? 조금 연말이 되다 보니 조금 예. 네, 피곤한 한 해였죠. 경제 네. 분야에서도. 예.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이제 일단 좀 부담스럽네요.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오른다 이 소식이군요. 마지막 날은 좀 좋은 얘기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우울한 얘기를 좀 몇 개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5.8% 오른다고 하는데요. 네.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4,300원 정도 인상되는 꼴이라고 합니다. 주택용은 5.7%, 산업용은 6.1%, 일반용, 영업용을 말하는데요. 5.5에서 5.8% 정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가스요금이 오르는 것은 원료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가스공사는 밝혔는데요. 최근에 유가가 굉장히 안정을 띠고 있는데 왜 원료비가 올랐냐 네. 이런 의문이 있으실 텐데 가스공사가 이제 천연가스를 이제 외국에서 들여올 때 스팟 물량과 계약 물량이라는 것으로 나눠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네. 계약 물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몇 개월 혹은 연간 단위로 이만큼을 내가 사가겠다고 미리 계약을 맺고 들어오는 거고요. 스팟 물량은 시장에 가서 그냥 사오는 겁니다. 당연히 스팟 물량의 가스가 좀 더 비쌉니다. 이번 겨울에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가 멈췄는데요. 네. 이렇게 원전이 멈추면서 화력발전을 더 많이 가동을 하다 보니까 그에 필요한 천연가스가 더 필요했고 가스공사는 185만 톤의 천연가스를 스팟으로 사왔다고 합니다. 예. 이 과정에서 좀 가스 도입 비용이 커져서 그만큼 가스 요금을 올렸다고 네. 하는 겁니다. 원재가 원전 비리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유가라든가 이런 게 내릴 때는 요금 인하했다는 소식은 없고 이렇게 네. 요금 인상 요인은 바로바로 반영하는 게 조금 모양새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네, 항상 가격이 비탄력적이어서 내려오진 네. 않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거는 저한테 또 우울한 소식인데 제가 과자계의 네. 큰 손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과자값이 다 오른다고 하니 예,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연초부터 이제 과자값 뭐 이런 좀 물가 인상 요인이 좀 나타날 것 같은데요. 네. 롯데, 혜태, 오리온 등 빅3 제과업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코카콜라 음료까지 가격 인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몇 개 품목은 올리고 몇 개 품목은 동결했다고는 밝혔는데 네. 올린 품목들이 공교롭게 다 잘 팔리는 물건들입니다. 오리온 초코파이가 12개들이 한 박스가 4,000원에서 4,800원으로 20% 올랐고요. 네. 고소미라는 과자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올랐습니다. 그 빼빼로 롯데에서 만든 빼빼로는 1,000원에서 1,200원, 예. 가나 초콜릿은 1,140원에서 1,520원으로 33.3%나 올라갔습니다. 혜태 제과의 에이스도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올랐고요. 코카콜라나 스프라이트는 6.5%, 6.1% 각각 올랐습니다. 이게 그럼 원재료 가격이 다 올라서 그렇다는 건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네. 최근 그 설탕이나 밀가루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1년 사이에
밀가루 가격은 23.6% 내렸고요. 설탕 가격은 14.4% 내렸습니다. 이제 업체들은 인건비, 판촉비 이런 비용들이 늘었기 때문에 인상이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하는데 네. 원재료 값은 내려갔는데 물건값을 올리는 거는 누가 봐도 좀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월급도 안 오르는데 이런 네, 식으로 그렇죠. 올려버리면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 오르는 것들은 상당히 많은데 다 부담스러운 것들이고 올랐으면 네. 좋겠는 것은 또 안 오르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연말이 조금 더 추워지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정부가 물가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은 네. 12월 소비자 물가가 또 안정돼 있다. 이게 항상 네. 좀 지적을 받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1%대 초반으로 나왔네요. 네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 물가가 1.1%,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는 작년 12월하고 올 12월을 이제 비교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적에 1.1% 올랐다. 지난달 11월 상승률은 1.2%였는데요. 이거보다도 더 내렸고 네. 이제 월별로 이렇게 연간으로 따져봤을 적에는 1998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 오르는데 안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좀 통계의 오류 같은 것도 좀 있고요. 네. 이 한 품목이 크게 내리면 이제 전체 숫자를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체감하는 것과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12월에 신선식품 지수가 크게 내렸다고 합니다. 신선 채소나 신선식품, 신선 과실 등이 각각 20%, 18%, 7.5%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품목에서 큰 폭으로 확 내려가니까 나머지 품목에서 조금씩 올라간 것들이 있어도 전체 물가는 내려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 신선식품을 빼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올랐습니다. 대부분 오른 것 같습니다. 하수도 요금도 올랐고요. 시내버스 요금, 또 아시다시피 택시 요금, 기본 요금이 확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올랐고요. 국제 항공료, 공공주택 관리비, 학원비 이런 품목들은 다 오른 것으로 집계 됐는데 네. 전체 물가는 내린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신선식품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또 네. 뭐 설 차례상 비용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과일이 많이 내려서 비용이 좀 뭐 어느 정도 안정됐다라고 쓰여져 있는 걸 봤어요. 네네. 근데 사실 거기에 나오는 과일 가격은 우리가 사는 과일 가격은 아니더라고요. 또 이제 도매 가격도 있고요. 네. 또 백화점이나 이제 큰 할인마트 이런 데서 팔리는 가격도 있고요. 예. 가격마다 조금 천차만별이어서 좀 몸으로 느끼기에는 체감하시기에는 네.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지표는 정말 빨리 한번 점검을 해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잘 나가던 쌍용건설 어제 법정관리 신청을 했는데 이 소식은 네. 좀 짧게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법정관리를 신청을 했는데요. 좀 네. 우여곡절이 큽니다. 네. 처음 쌍용건설은 IMF 외환위기 1998년 이전까지 넘어가면 쌍용그룹에 소속돼 있는 아주 견실한 곳이었는데요. 네. 쌍용그룹이 이제 해체되면서 이제 워크아웃을 들어가게 됐고요. 이 당시에 워크아웃을 들어갔던 것은 2004년에 이제 회사가 정상화돼서 워크아웃을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매각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올 6월에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고요.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들끼리 추가 출자 전환이라든가 지원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네. 이번에 다시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으로 마무리하기는 뭔가 좀 미진한 감이 남기는 합니다만은 예, 새해에는 좋은 경제 소식들 많이 기사로 쓰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안녕하세요. 차인표입니다. 제게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금융에 만족했을지 모릅니다. 한 명의 부자보다 100명이 잘 사는 부자 동네를 키우는 금융. 우리 동네에 먼저 투자하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은 신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금융 신협.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협동조합법 시행된 지 1년이 됐는데요. 3,000여 개나 되는 조합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올해 1년을 돌아보면서 정부의 지원책이나 활성화 정책들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가스비가 많이 나오면 큰일, 전기세까지 많이 나오면 더 큰일. 그래서 경동나비엔이 개발했다. 스스로 전기까지 생산하는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열받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또 들어? 아우 열받아. 열받지 말고 한 번 더 받자. 롯데카드 연말정산 한 번 더 프로젝트 2014 시즌. 연 1,000만 원 이상 이용 시 5개 항목 연간 이용 금액의 1에서 3%를 롯데포인트로 돌려드립니다. 2월 28일까지 신청. 해당 항목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휴대폰 가입할 때 가입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정보까지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가입 신청서 원본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변화된 습관 하나로 원치 않은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까지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SK텔레콤 바른통신문화 캠페인. 김인경의 생생경제. 기획재정부에서 협동조합을 키워서 2016년까지 5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올해에만 3,0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지, 또 어떤 지원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강환구 정책과장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한 1년 정도가 흘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12월 1일 날 발효됐기 때문에요. 그렇죠. 근데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됐다고 하는데 지금 3,000개 정도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11월 말 현재 3,057건이 신고 수리 또는 인가되었습니다. 예, 상당히 좀 많이 설립이 됐네요. 예. 예. 네,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협동조합 하면은 기존에 있던 농협이나 수협 이런 곳들을 좀 떠올리기가 쉬운데 이런 것도 물론 협동조합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3,000개씩이나 생겨난 협동조합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곳인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협동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려면요, 협동조합의 정의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제협동조합연맹인 ICA는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정의로부터 볼 때 협동조합 운영을 도출할 수 있는데,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공동 소유, 민주적 운영, 조합원의 권익 증진, 뭐 이런 것들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협력 이런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죠. 예. 그런데 이런 특징을 보면서 이제 주식회사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주식회사는 이제 투자자가 소유하고 투자자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조합원의 권익 향상,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의결권에서 보면은 주식회사는 1주 1표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출자 규모하고 상관없이 1인 1표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윤이 발생을 하면은 주식회사는 투자 금액에 따라서 배당을 합니다만, 협동조합은 투자 금액에 따른 배당도 물론 합니다. 그런데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 실적에 따라서 배당토록
해서 단순히 자본을 투자한 조합원보다는 협동조합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조합원을 우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협동조합이 늘어나고 또 이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기본 계획을 내놓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떤 건가요? 예, 작년에 저희가 올해 초에 그동안 설립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운영 상황을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네. 그 실태 조사 결과 협동조합들이 답변한 내용이 판로 등 타 법인과의 공정 여건이 아직 여건에서 아직 불리하고 판매 경로. 예, 그렇습니다. 또 네. 자본이 부족하고 예. 협동조합 간 연대 등에서 애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3개년짜리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이게 기본 계획은 크게 공정 경쟁 여건 조성, 자금 조달, 인력 양성, 그리고 협동조합 간 연대 협력이라는 이렇게 4개 분야로 구성하여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일단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이 협동조합들 보면은 일단 지금 1년 미만인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해도 1년도 안 된 기업에게 뭐 선뜻 돈을 주기도 어려울 테고요. 예,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울 텐데 이런 것에 대한 지원 방안은 어떤 쪽으로 세우셨나요? 사실 협동조합이 이제 겨우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요. 네. 매출 실적이라든지 뭐 담보 등 신용 여건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 계획에서는 이제 이런 협동조합이 겪고 있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서너 가지를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협동조합들도 자격이 되면은 이러한 이 정책 사업들에 참여를 하게 해서 그리고 거기서 정부 일도 하고 또 자금도 필요한 자금도 융통할 수 있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네. 또 자금 공급과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협동조합 연합회 공제 기금을 육성하도록 저희가 이번에 기본법을 개정을 했는데요. 이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제 지역 신용 보증재단이라든지 신용 보증기금 등에서 실시하는 협동조합 특례 보증을 또 확대한다든지 기존에 이제 협동조합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협, 수협이라든지 신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부터 협동조합들이 이제 차별받지 않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농협 같은 이런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조금 낮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과 똑같이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런 세제 지원에 대한 것들은 이번에 포함은 안 됐나요? 지금 이제 그런 방안들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방향은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기본 계획 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반 기업과 인수합병, M&A가 가능해진다 이런 부분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의미가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 우선은 이제 협동조합이 이제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기존의 일반 기업들 중에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네. 이런 기업들이 협동조합으로 M&A가 되면 협동조합의 경쟁력 제고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M&A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만 그 안에 내용이 이제 포함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혹시 이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협동조합이 이제 불완전했을 경우에는 흡수만 돼버리는 그런 효과가 또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선 저희가 이제 그 내용에 인수합병을 할 때 기획재정부에 인가를 받도록 했고요. 네.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 형태로 일반 기업이 M&A는 될 수 있지만은 협동조합이 이제 일반 기업 형태로는 M&A 되는 것은 금지를 해놨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일반 협동조합들의 운영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재무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협동조합으로 이제 M&A가 됐을 때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해서 인가를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전환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바뀐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종래에는 종래에도 이렇게 협동조합 기본법 부칙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2년 동안입니다만 한시적으로 법 시행 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으로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던 법인 또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사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않은 법인은 이렇게 전환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이번에 이제 그런데 이러한 제한적인 요건들을 풀어서 전환 대상이라든지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전환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지원책들이 많이 마련이 됐는데 그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협동조합으로 바꾸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나타나고 있는 걸로 기사에서 접했어요. 예. 근데 이게 그냥 자영업 하시는 것보다 프랜차이즈에 속해서 자영업을 하거나 뭐 개인 점포를 내거나 해서 하는 것보다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할 때 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 있을까요? 예,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협동조합은 이제 개인이 개인 사업자가 돼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무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협동조합은 이제 출자금 범위 내에서 유한 책임만을 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적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재정 사업에 응모하는 것이 좀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으로 이제 법인격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서 제한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사실 인적 결사체다 보니까 이런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에 공감하는 조합원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네. 따라서 개인 창업에서 조합원의 그 같은 공동 가치관 그 형성이라든지 조합원 모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조합원들이 형성이 되면은 훨씬 더 탄탄하게 오래 갈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뭐 자금 얘기라든지 뭐 판로 얘기 이런 것들도 뭐 문제가 되고 많이 큰 문제지만은 경영 노하우라든지 어떤 그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해외의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해준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봤는데 그런 지원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동조합 정부에서 직접적인 컨설팅보다도 협동조합 연합회를 중심으로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만들고 그 연합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이제 컨설팅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연합회 협동조합들이 계속 이렇게 잘 발전이 되게 되면 연합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연합회에서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정부가 우선 그동안에는 사실 협동조합 설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종합정부 시스템도 구축해 오고 교육을 했습니다만 향후에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 사업 모델 상담이라든지 회계 인사라든지 이런 쪽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서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협동조합 전문 교육 과정을 좀 개설하고 대학교라든지 이런데 그리고 전문가 인력 풀도 구성을 하고 또 협동조합 관련되는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인증제 같은 것도 도입하고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잘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강완구 정책과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뭐니 해도 이 IT 분야에서도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마감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되짚어보고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컴퓨터공학과의 김인성 교수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쭉 IT 업계에 올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요. 네. 올해 초에 정말 그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기업들의 흥망도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정말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교수님께서 좀 올해 한 해 IT 업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10대 뉴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제 되짚어 보면은 거대 기업들, 소위 공룡 기업들이 마지막 화려한 장치를 하고 있다. 네. 그런 속에서
거대 기업들은 이제 속으로 골마가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세대 교체 그런 움직임이 활발했던 한 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 거대 기업들 중에서 뭐 계속 잘 나가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네. 말씀하시니까 이제 떠오르는 게 뭐 마이크로소프트 네. 같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야 이제 여전히 건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네. 윈도우 8.1 뭐 이런 새로운 것도 만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모바일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쪽에는 전혀 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네, 그래서 최고 경영자도 바뀌었죠. 예.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책성인데 지금 보면은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모바일 쪽에 주도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네. 아마 서서히 그 30년 이상 그 집권했던 그런 IT에 대한 어떤 영향력은 서서히 사라지는 그런 기업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망 선고인데요, 그럼? 뭐 장기적으로는 네. 뭐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예측이죠. 네, 또 어떤 기업들이 좀 안 좋았나요? 예. 그 관련해서는 이제 뭐 인텔도 지금 그 인텔 CPU가 모바일에서는 여전히 발휘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고생을 하고 있고요. 애플이 이제 스마트폰을 주도하고 있긴 한데 태블릿과 애플도 지금 뭔가 이렇게 새로운 혁신 뭐 이런 네. 모델이 지금 부재해가지고 실적은 화려하지만 그 미래가 불투명한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또 삼성전자는 잘하지 않았어요? 삼성도 그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욕 타임즈 같은 데서도 이런 최고 정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저는 또 안타까웠던 기업 중에 하나는 리서치 모션이요. 블랙베리로 네. 이름을 바꿨죠. 예. 그 기업도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 기업은 뭐 아이폰 나오면서 뭐 몰락이 예고되었던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는 오히려 어떤 하드웨어는 포기했지만 네. 그 메신저 쪽에서 어떤 기존의 그런 어떤 안정성 이런 것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가지고 네. 메신저 분야에서 오히려 선전하고 있죠. 그렇군요. 지금 동남아 쪽에서는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우리나라 업체들을 넘어서는 네. 그런 뭐 실적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글은 계속해서 잘 나가지 않나요? 구글도 마찬가지. 구글이 이제 안드로이드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네.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그 구글 소유가 아니고요. 예. 오픈 소스라 그래가지고 그런 개발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그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느냐 그런 어떤 개발 주도권을 가질 뿐이지 소유는 네. 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그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는 어떤 플랫폼인데 네. 이 리눅스 진영에서 그 리눅스 위에 어떤 더 쉬운 그런 환경이 아니고 네. 그 처음부터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리눅스에 특화된 그런 그 스마트폰 운영체제들을 이제 발표하기 때문에 그 안드로이드에 대한 미래도 좀 불투명하다. 네. 뭐 경쟁력에 따라 다르지만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자체도 이제 그 아마존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구글을 배제하고 개발하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안드로이드 자체에 대한 주도권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구글은 또 올 초를 뜨겁게 달궜던 구글 글래스가 네. 있고요. 애플의 아이워치, 뭐 이런 정말 이 웨어러블 착용할 수 있는 기기들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시장을 이루지 않을까요? 그 아이워치라고는 그런 시계류들은 네. 지금 시계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그게 어떤 뭐 디지털화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특별한 네. 그런 어떤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 거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 이미 스마트폰으로 시계 기능을 다 했고 네. 손에 차는 게 이제 불편한 그런 것들이 그 어떤 그 스마트폰을 넘어서는 주도권을 가지게 될 거라고는 보기 힘들어요. 네. 그건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전망이긴 한데 예. 되게 이제 기술들이라고 하는 게 그 한번 나왔다가 시장을 평정한 다음에 시계나 LP판 같은 네. 그런 것들이 나왔다가 이제 사라지기 전에 반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LP판은 뭐 요즘 그 아날로그 복고 때문에 이제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세 하락의 마지막 잠깐 상승하는 네. 그런 거라고 보이고요. 시계도 지금은 고가 시장으로 가버리고 패션 아이템이 됐지. 네. 시계 자체의 어떤 그런 기능, 시간 알려주는 기능은 이미 다른 여러 가지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뭐 어떤 대세가 되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아이워치 같은 걸 차고 있으면은 맥박도 이제 바로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니까 네. 모든 게 이제 네트워크화되면서 나의 맥박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렇게 측정이 되면 이게 네. 또 뭐 의료원이나 이런 데 다 전달이 되고 문제가 있다 하면 또 치료가 되고 이런 또 굉장히 전 모르겠어요. SF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좀 화려한 장면들을 연상을 했는데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시군요. 그러니까 뭐 예. 구글 글래스 같은 웨어러블 쪽에 네. 몸에 찰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아직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딱 보는 순간 이거다라고 느낄 만한 네. 이런 제품은 아직 안 나와 있죠. 구글 그렇죠. 글래스만 하더라도 그게 시야를 방해하고 네. 그리고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대세가 되기에는 좀 더 개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딱 보는 순간 이거다라 느낄 네. 수 있는 예. 그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올해는 굉장히 올 초에 웨어러블 이런 게 좀 뜨거운 이슈였는데 네. 내년 IT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들이 좀 이슈가 될까요? 글쎄요. 내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생각 중인데요. 네. 가능하면 뭐 다음 주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생각하고 있는 다음 중이고요. 주로 기약을 해야겠군요. 예. 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잘 안 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잘 나가고는 있지만 속으로 굶고 있는 공룡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네네. 이 기업이 올해 확실히 뜬 것 같아요. 아마존. 네. 제프 베조스가 실리콘밸리에서 완전히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자리를 차지할 만큼 많이 떴던 것 같거든요. 예. 또 한국에도 진출한다고 하고요. 네, 아마존은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책을 판매하는 네.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런 자기들이 사용하던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일반인들한테 공개하면서 그런 플랫폼 회사가 됐죠. 네. 지금은 뭐 거의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뭐 일단은 뭐 출판사, 온라인 출판사들이 영향을 받을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쇼핑몰들 이런 쪽도 이제 많이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네. 더구나 이제 그쪽이 플랫폼 회사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인 플랫폼. 이거는 그 아마존 그 어떤 그 킨들 같은 그런 네. 하드웨어와 결합돼 가지고 지금 구글의 어떤 그 콘텐츠 플랫폼을 위협하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음악을 판다든지 동영상 판매 같은 것들도 우리나라 뭐 통신사들이 이제 그런 음원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쪽도 이제 많은 그 수익 감소가 일어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그 어떤 콘텐츠 유통망을 관여되고 있는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업체, 그다음에 뭐 온라인 쇼핑몰 업체 이런 쪽이 전방위적으로 대단한 어떤 피해를 입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죠. 상당히 좀 경계를 하고 준비를 해야겠네요. 뭐 제가 그 중국 쇼핑몰이 지금 침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아마존 같은 그 미국 쪽 기업도 그렇지만 중국 쪽에 그런 온라인 쇼핑몰들이 그 영어 페이지를 서비스하다가 최근에는 한글 페이지까지 만들고 있고 카드도 한국 카드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번에 3주 동안 말씀드린 이제 그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로 우리나라의 쇼핑몰들이 갇혀 있는 동안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외국의 업체들, 특히 중국 업체들이 지금 한국으로 역으로 이제 수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과는 항상 속편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김인성 교수였습니다.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누군가는 자신감을, 누군가는 낭만을, 누군가는 청춘을 찾기 위해 떠납니다. 당신은 무엇을 찾기 위해 떠나십니까? 2014년 1월 아시아나와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여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지금 KT에선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실시간 영상도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 나의 광대역 LTE는 KT입니다. 광대역 LTE 올레.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